사실 모델링 사이드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데이터를 먼저 본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또 좋죠.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업무량이 2배가 되는. 네.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조이입니다. NFT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NFT뱅크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벌써 인터뷰 시리즈 7번째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카일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NFT뱅크의 이제 카일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고, 다른 파트에서는 또 머신러닝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지금까지 하신 분 중에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분이죠? 네, 4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 업무 일수만 따지면 딱 2주 정도. 네, 2주 조금 전에 입사하신 카일이 네,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셨어요? 크리스가 원래 이전 회사의 저희 팀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가 나가게 됐고, 저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크리스가 컨택이 와서 너 데이터로 진짜 한번 같이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NFT 시장이 확실히 데이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NFT 이런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금융 쪽 자체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NFT도 이제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이고, 또 이제 타임시즈 데이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많아서 네, 제가 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이직을 하신 거고, 이직을 할 때 여기만 딱 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NFT뱅크가 매력적이었던 이유. 우선은 NFT뱅크라는 그 서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을 하는데, 그 가치의 대부분이 전부 다 데이터로 나온다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사실. 네. 또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앞부분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이제 저도 그런 일을 계속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2주밖에 안 됐지만 기대했던 바랑 얼마나 이제 충족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딱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이 있긴 했는데, 사실 100%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NFT뱅크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 자체를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어떻게 좀 융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같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팀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점인 게, 왜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는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건 혼자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회사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른 팀원들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최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다 똑똑하세요,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저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또 NFT뱅크가 컬처데이를 하면 동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계속 열심히 더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동기부여도 막 되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ML 엔지니어임에도 데이터 엔지니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사실 머신러닝이 결국에는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그 모델 트레이닝 업무에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그 부분이 잘 돼 있으면은 모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 데이터가 물론 잘 전달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 앞쪽에 파이프라인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저는 이제 DS 쪽이나 혹은 머신러닝 쪽으로 또 트랜스퍼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말도 해놨고. 사실 모델링 사이드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데이터를 먼저 본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또 좋죠.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업무량이 2배가 되는 그거는 좀 각오를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즐거워해서. NFT뱅크에 왔을 때 이거 진짜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거를 되게 같이 고민을 해줘요. 그리고 그 컨셉이 괜찮으면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그 컨셉을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저도 엔지니어로서 뭔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빨리 만들고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데이터 직군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자체의 매력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퍼블릭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오픈,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그렇죠. 데이터이기 네. 때문에 사실 개인 정보나 이런 약간 민감한 정보의 데이터에서는 원래 법적으로 되게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실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바로 그냥 진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약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어떤 대규모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좋은 아키텍처를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셔서 저희와 같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계시고 이제 뭐 DS나 ML 엔지니어로 가시고 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우선은 사내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떤 피처,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프로덕트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뭐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걸 자동화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커리어적으로는 약간 지금 말한 어떤 느낌이랑 비슷한데 저는 제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동화를 해서 예를 들면은 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 재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재테크도 결국에는 내가 써야 되는 어떤 시간, 뭐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를 하면은 내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카이리에게 데이터. 카이리 인생에서 데이터란 무엇일까? 제 인생에서 데이터란 사실 저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방향이 틀어져도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약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우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로부터 이제 비즈니스도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나무라고 빗대었을 때 그 나무의 어떤 뿌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가지를 치든 아니면은 뭐 꽃을 피든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깔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되게 더럽고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가공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저는 이제 원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쁘게 깎고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들 거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원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파운데이션 조직이라는 그거에 되게 부합하는 설명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개인적인 질문 드리면 취미 하나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주 하는 거는 사실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카이리인 것도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기도 한데 농구는 이제 또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자주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또 이제 시간 남으면 그냥 코딩 많이 합니다. 카이리가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미친 적응력으로 네,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인터뷰 지목해주세요. 다음 인터뷰는 네. 제 옆자리에서 열심히 프론트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론트 엔지니어 티나를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티나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카이리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세요. 카이리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